자, 이제 극대화 극소인데 이걸 배우면 다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게 되거든. 우리가 여태까지는 식으로만 확인했었잖아.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근데 이제 네, 이걸 배우게 되면 이제는 개형을 그릴 수 있어. 그림을. 자, 우리 어제 저번 시간에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판정하는 법을 배웠죠. 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극대화 극소 이걸 다 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3차 함수,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대충 꾸불거리긴 할 것 같아. 근데 이 꾸불거리는 개형이 어떤 꾸불거림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증가와 감소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 배우는 극대화 극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좀 배울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증가 감소할 때 내가 사실 약간 극대화 극소에 대해서도 알려주긴 했거든. 네, 극대극소 들어가기 전에 증가함수 간단히만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fx가 뭐 이런 곡선이라고 해봐. 그럼 증가한다라는 건 어떤 함수가 임의의 두 x값에 대하여 x값이 커질수록 극대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지는 거. 지금 내 말 이해했어? 못 들었지? 네, 다시 말해줄게. 아, 놓치면 그냥 바로 말해. 네, 예를 들어서 fx 이게 곡선이라고 해봐. 그러면 증가한다는 건 어떤 함수가 임의의 두 x값에 대하여 x값이 커질수록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지는 거. 이게 증가하는 거고요. 네, 감소하는 건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대응되는 함수값들은 작아지는 거.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형태면 이 함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이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경계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때와 이때 그리고 이때 이때 지금 제가 이거를 x는 a, x는 b, x는 c, x는 d라고 한다면 x가 a보다 작은 이러한 범위에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있죠.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얘 도함수의 부호가 어떨까? 0보다 작은 거예요. 이거 감소한다라고 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원래 함수 fx가 감소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 원래 함수는 어떻다? 증가한다. 자, 여기는 어떨까? 감소, 그치.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즉, 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한다. 도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원래 즉, 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함수 fx는 미분이 가능한 형태. 왜?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러한 지점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요. 맞습니까? 어, 네, 하나 존재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0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기도 봐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될 때, 즉, 그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죠. 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될 때 0이 되는 지점도 존재하고, 얘도 양수에서 음수로 갈 때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극점이라 그래요. 이러한 점을 극소, 극대, 극소, 극대점.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라고? 극점이요. 그리고 극대라고도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극 극점이라고 하고 네, 감소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런 점을 극소, 이런 점을 극대, 음, 극소, 극대라고 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질문.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극소, 극대, 극소, 극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들을 다 극점이라고 칭하고
이런 네. 것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고 실제로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요. 반드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극대와 극소의 정의인데 딱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작은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같거나 작을 때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면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갈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 x가 a에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는 a를 포함하는 작은 열린 구간이라는 건 a가 포함되는 매우 작은 a의 앞뒤로 아주 살짝 그 구간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아주 살짝. 이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려고 정말 사실은 아주 작게 그려야 되는데 일부러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지만 자, 열린 구간이니까 이거 뭐 소가로로 표현해 볼게. 소가로로 이렇게. 네. 매우 작은 아주 살짝 작은 열린 구간에서 자, A 기준으로 좌우로 둘러봤는데 A가 A에서의 함수값이 자, 이 주변보다 항상 같거나 제일 큰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 점을 우리가 극대점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얘가? X가 A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쳐봐. 자, 이 A가 포함되는 좌우에 정말 아주 살짝 이 열린 구간들 이렇게 봤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거나 아니면 같아. 그게 바로 극대점이라고.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x가 a를 포함하는 작은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항상 같거나 작아. 그러니까 x에서의 함수값이 이 a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 나의 함수값이 제일 같거나 작아. 그때는 우리가 얘를 극소점이라고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정의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니? 네. 없어. 잘 봐. 그, 이게 제가 내가 문제 하나를 낼게. 어, 자, 이렇게 돼 있고 x는 a, x는 c.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지금. 자, 내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fx를 그린 거야. x가 a에서 극대와 극소 될 수 있습니까? 어때? 어떻게 따지는 거야? x가 a일 때를 포함한 내가 a야. a 네. 주변 좌우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조사해. 그러면 얘의 함수값이 아, 쌤,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으니까 어, 약간 바꿔보면
그치? 자, 이 열린 구간 중에서 어떤 함수값보다 얘가 어때요? 같거나 얘랑 같거나 크지? 네,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이 좌우에 함수값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고 했을 때 x가 a일 때가 지금 x가 a일 때가 이 좌우보다 좌쪽 우쪽보다 다 크잖아.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x는 a에선 무슨 값이야? 극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 오른쪽의 함수값들보다는 a일 때랑 같고요. 맞아? 네, a랑 같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열린 구간에 있는 x 값들에 대해서는 함수값들이 a일 때가 더 크죠? 맞습니까? 네, 어. 그래서 이 지점이 내가 이렇게 작은 열린 구간에서 예를 들어 잡아봤을 때 그때 이미의 x 값보다 항상 같거나 큰 거 만족하죠? 그럼 이게 극대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x가 b에서도 봐봐. x가 b에서도 지금 b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을 조사하는데 지금 왼쪽에서 봐봐. 어때? b보다 함수값이 이건 같네. 네, 오른쪽은 어때? b보다 함수값이 더 낮게 있죠? 네, 그럼 x가 b에서의 함수값이 그 b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내에서 fb가 fx보다 다 같거나 큰 거죠? 이것도 극대야. 이해가? 네. 자, fx, fa 누가 더 같거나 커? FA가, 더 같거나 크지? 네, 자, 이번엔 여기 보자. 자, 지금 얘는 어떻니? 자,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분 보면 x가 c에서는 어떤지 보자. x가 c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상관없어. 연속이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거든? 네, 자, x가 c에서 c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을 보면 c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야. c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은 이 나머지 x 값들, 이거 보는 거야. 그 네, 함수값보다 c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항상 더 크죠? 이것도 네, 극대야. D에서 보세요. D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D가 지금 여기 있고 좌우를 봐. D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낮고 얘를 포함한 나머지 작은 열린 구간 모든 함수값들은 다 어때?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극소야. 얘가 네, 2는요. 이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봐봐. 지금 항상 2에서의 함수값이 더 낮죠. 얘는 극소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내가 점 하나 더 찍어볼게. 따라오고 있니? 네, F에서는 여기 열린 구간 봐봐. 지금 F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은 F보다 살짝이라도 작으면 어때? 자, F를 기준으로 이 왼쪽은 어때? 이 왼쪽은 왼쪽에 있는 작은 열린 구간에 대한 X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더 커. 맞아? 근데 이 오른쪽은 어때? 오른쪽은 F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더 커. 이해가? 네,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걸 좀 많이 확대를 시켜버리면 이런 거야. 자, 지금 여기 점이 있고 이게 x는 f야. 자, 여기서의 함수 값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같거나 작고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같거나 크죠? 얘가. 네, 그래서 항상 같거나 큰 거, 항상 같거나 작은 거, 이 둘 중 하나만 만족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네,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양쪽에 있는 작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한 함수값보다 같거나 크면 그게 바로 극대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함수값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게 극소라고요. 물론 작은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근데 지금 F에서는 F를 기준으로 양쪽에 작은 열린 구간에 대한 함수값들과 F에서의 함수값들이 대소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이게 바로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 이렇게 일직선 구간에서 그럼 여기 극대와 극소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어. 왜냐?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x는 c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내에서 이 함수값이 fc가 c를 포함한 fc보다 x 값들이 더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다시 자, C를 포함한 이 작은 구간에서 함수값 fc가 이 C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임의 x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얘가 같거나 크다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C에서의 함수값이 작은 열린 구간 임의 실수 x에 대한 함수값보다 같거나 작다고도 말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C는 극대도 가능하고 극소도 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이게 극대와 극소에 대한 리얼 정의야. 근데 여기까지 이해 가니? 네. 다시 한번 말해줄까? 놓쳤니? 그냥 괜찮아요. 그래? 이거 정의대로 설명하면 C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내에서 함수값 fc가 이 C를 포함한 작은 열린 구간 임의의 x들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같거나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왜냐면 같으니까. 그리고 C에서의 함수값이 작은 열린 구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같거나 작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 왜? 같으니까 C하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도 가능하고 극소도 가능한 거야. 이게 극대와 극소의 리얼 정의예요. 자, 이게 과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거의 없어. 왜냐면 우리 수투라는 과목은 어차피 다함수를 다루는 단원이라 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룰 거야. 근데 하은이가 이런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하은이가 보게 될 문제에선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극대나 극소를 판정할 만한 일은 거의 없거든. 네, 그냥 학교 선생님이 작정하고 너가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내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뭐 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극대와 극소 정의는 이게 리얼 극대와 극소의 정의고요. 우리가 어차피 수투에서는 다함수를 다루다 보니 수투의 주인공은 다함수다 보니까 결국엔 꼬불거리는 함수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꼬불거리는 함수에서 극대와 극소는 무조건 이런 형태, 아까 이런 형태로 아 이런 어디였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네,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극대와 극소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극점에서 개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거나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아까 이러한 뾰족한 점들 아니면 끊어져 있는 점들 이런 거 연속이거나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지만 여전히 극대와 극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인 지점, 극대와 극소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fx, 이 함수가 우리 수투에서 다루게 되는 게 다 곡선의 함수가 많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그리고 따져놔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극대나 극소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하거나 미분이 가능할 필요는 없어.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연속하지 않아도 극대와 극소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나 극소는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어야만 해. 왜?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예쁘게 꾸불거리는. 물론 직선도 미분은 가능해요. 직선도 미분은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존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러한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 극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어야 돼. 자, 마지막 정리야. 잘 들어.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거나 연속일 필요는 없어.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나 극소에서의 미분 계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0보다 작고 여기서는 크겠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나 최소값을 아마 나중에 뭐 영어 단어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대나 최소값은 글로벌 맥시멈 포인트,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극대나 극소는 그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인 거잖아. 네, 자, 들어. 가장 큰 값이거나 가장 작은 값인데 자, 다시 잘 들어봐. 어떤 구간 내에서 되게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인 거야.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대나 극소는 로컬 맥시멈 포인트, 로컬 미니멈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최대 최소는 그 정역 내에서 실제로 제일 큰 거. 여기서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제일 큰 거. 그래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일 큰 거. 그게 극 최대값 최소값이고 그다음에 어 극대 극소는 로컬 하면 로컬 맛집 하면 지역 맛집이잖아. 그 작은 구간 내에서 작은 열린 구간 내에서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극대극소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최대 추수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 글로벌적으로 제일 키가 큰 사람, 제일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거고 그 작, 그 극대극소는 그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제일 키가 작은 사람.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안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제일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 어. 그래서 이게 바로 극대와 극소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교재를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f 프라임 a가 0이어야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미분 계수가 어디였냐?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그런 x의 값들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불러요. x 지점을 극소점, 극대점, 극소점, 극대점. 그런데 그때 함수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네, 그때 함수값 뭐 fa겠죠, 여기선? 그때 함수값 fb일 거고, 그때 함수값 fc일 거고, 그때 함수가 ft일 거고 그럼 이거는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점은 극 x점 그리고 극대점은 극대값, 극소값, 극값은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값을 의미한다. 이해가요? 네, 어. 아주 중요합니다. 와, 아주 중요해서 진짜 이 정도면 이제 패드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야. 자, 근데 아니야.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자. 알겠니? 네, 자,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자, 이것도 얘기한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얘 무슨 값? 무슨 개수? 미분 개수가 0이면서 얘가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면서 걔를 기점으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땐 극소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땐 극소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땐 극대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땐 극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땐 극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필수에서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극값 구하래. fx 뭐야? 3차 함수네. 3차 함수는 미분이 가능해. 너가 만나는 모든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하은이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함수는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하고 극대와 극소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그 점을 그리고 기점으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해돼? 이렇게? 그럼 네, 우리가 극값을 구하기 위해선 그 극값을 만족시키는 x점, 극값을 찾아야 되고 얘 미분에서 0이 나오게 하는 x값이 뭔지 찾아보자. 극대와 극소의 존재에 대해선 반드시 연속이나 미분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무조건 극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다시. 자, 극값을 가진다고, 즉, 극대와 극소의 존재에 대해선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고 해서 그 함수가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거나 연속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 아까도 봤잖아. 맞아? 불연속이잖아. 맞아? 그리고 얘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꺾여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그려져야지 연속인데. 맞아? 네, 근데 이거는 너가 사실상 이런 함수는 너가 볼 일이 없어. 너가 볼 모든 함수, 다항 함수, 차수가 있는 함수들 있잖아. 뭐 x7제곱 아니면 x제곱 플러스 2x 아니면 x 플러스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다항 함수들, 1차 함수도 다항 함수라 그랬어. 자, 네, 이런 다항 함수들은 다항 함수의 특징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 다항 함수에선 무조건 극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이렇게 연속인 함수가 다 미분계수가 f'x가 0이다. 자, 그리고 좌우로 봤을 때 극값의 부호가 변화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그럼 얘 미분해봐. 자, 얘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 3으로 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으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러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나 이렇게 따질 거야. 자, 우리 저번에 증감표 그렸던 거 기억나요? 네, 음, 마찬가지로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얘가 f'x야. 하나 집중 잘해야 돼. 네, f'x가 0이 되게 하는 값. 얘 3이고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네, 3 넣었을 때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맞아? 네, 놓친 부분 말해봐. 없어요. 그러면 자 증간표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좌우 비워. 네, 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3일 때 0이야. 그리고 f 프라임 x의 부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다 조사해서 넣는 건데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어쨌건 2차 함수잖아. 이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양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때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2차 함수를 따라야 되고 이게 f 프라임 x고요. f 프라임 x의 부호는 f x축보다 위에 있을 때가 뭐야? 플러스고 얘 x축보다 밑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고 x축보다 위에 있을 때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f 프라임 x가 어때요? 플러스예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x축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f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적는 거야. x가 3보다 클 때는 f 프라임 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부호가 플러스예요. 자, 증가함표 다 작성했고요. 그럼 봐봐. 자, 내가 fx의 개형이 그러면 대략 한번 적어볼게. 자, f 프라임 x가 플러스다. 즉, 도함수가 플러스다라는 건 fx라는 원래 함수 개형은 증가했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증가하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형태잖아. 우상향이잖아. 네, 자, 그러면 정확한 개형은 아니지만 스케치만 좀 할게. 이런 식으로 돼? 네, 자,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f 프라임 x 보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fx라는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는 형태야. 정확한 개형은 모르겠지만 감소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스케치만 할게. 이해 가시죠? 네, x가 3보다 크면 다시 f 프라임 x 보호 플러스래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개형만 적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러한 지점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인 지점 뭐라 그런다 했죠? 극대점이라고 해요. 자, 이때가 극대인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지점이 극대인 거야. 자, 근데 당연히 극대가 내가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생겼어. 자, 생각해봐. fx가 증가하고 있었대.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가 0 됐다가 다시 감소한대.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모양인 거야. fx가. 이해가? 네, 자, fx가 증가하다가 f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증가했다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라고. 그리고 x가 3을 기준으로 미분계수가 0이면서 그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거 어떤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점은 뭐야? 소요. 극소인 거야. 정작 3일 때 미분계수 0인데 얘를 기준으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3일 때는 미분계수가 0이냐? 평평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감소하고 있었죠? 3일 때 평평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거야. 이해가? 네, 어. 자, 이게 fx 원래 함수 개형이고 x가 3에서 미분계수가 0, x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x가 플러스 3이 극소점이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얘 다시 봐봐. 자, 지금 마이너스 1일 때지. 맞아? 3일 때지. 맞아? 네, 자, 얘 올라가고 있지. 여기서 fx 바로 그린다고 치면 f 프라임 x 할 때 fx 바로 그린다고 치면 얘 플러스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 fx 그래프 그리는 거야. 여기 내려가지. 내려가. 그리고 여기 3일 때 다시 올라가. 자, 여기 마이너스 1 값, 3 값이야. 이게 fx의 원래 그래프 형태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극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f-1은 극대값일 거 아니야? f-1은 극대점이니까 극대값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맞나? 자, 뭐 넣어야 되니? 식 너가 불러보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fx식에다가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플러스 2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는 7이다 자 극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삼 넣어서
음, 자, 얘를 넣어서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3 넣어주시면, 불러주세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9 마이너스 9 곱하기 3 플러스 2. 자, 그럼 얘하고 지워지고 얘 마이너스 25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게 극소값, 이게 극대값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얘가 극대값, 얘가 극소값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fx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A요. 어, 자, 지금 집중력 어때요? 자, 우리 극값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거 찾아야 되고, 자, f 프라임 x는요, 마이너스 불러볼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요. 그렇지. 마이너스 9인데, 자,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즉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가 0이 돼야 되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오케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자,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1이거나 3이 되네요. 맞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도함수 그래프 그려봤을 때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x축과의 교점이 뭐와 뭐예요? 1이랑 3. 그쵸. 1과 3이 되는데 주의할 거. 선생님이 근을 그리는 과정에서,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전체 붙이고 3 계산해주고 그런 건데, 원래 f 프라임 x는, 자, 얘 지금 내가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없애고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원래 f 프라임 x는 뭐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라고? 음수요. 네, 음수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이렇게 생겼고, 자, 1과 3에서 x축과 만나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은 1과 3이니까요. 자, 얘 증간표 한번 그려볼게요. 증간표. 어떻게 하라고? 1하고 옆에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그리고 3하고 3 옆에도 비워놓고, 오른쪽도 비워놓고, 그리고 f 프라임 x고, 여기는 x자리, 여기는 fx 써주는 거고. 자, 1일 때 f 프라임 x 값 뭡니까? 0입니다. 0, 그리고 여기도 0입니다. 자, 그럼 그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x가 1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는 x축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때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인 거잖아.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자, x가 1과 3, 4일 때는요. x가 1과 3, 4일 때는 지금 도함수 플러스, 그리고 x가 3보다 클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다시 마이너스예요. 맞아? 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의 개형은, 자, 도함수의 부호가 감소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개형이어야 돼.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자, 정확한 형태는 모르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1과 3 사이는 지금처럼 원래 함수 증가해야 되고, 이해가? 자,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미분계수가 0이 된 이 지점은 극소점이에요.
그쵸? 도함수의 네,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은 이러한 점은 극대점이야. 자, 뒤에 다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감소해야 되거든. 자, 네, 그럼 원래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x가 1에서 x가 3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잠깐 평평했다가 이게 감소하는 계형, 증가하는 계형, 다시 감소하는 계형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극점이 x가 1과 x가 3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fx라는 원래 함수의 모양이야. 쌤, 증간표는 왜 그린 거예요? 증간표를 그리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굳이 증간표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f'x 그래프 그리자마자 사실 또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얘 감소하고 있죠. f'x는 1보다 작을 때 감소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네, 감소하고 있으니까 내려가. 그리고 1에서는 잠깐 이렇게 됐다가 멈췄다가 미분계수 0이었다가 자, 1과 3 사이일 때 어떻게 돼? 지금 여기 x축보다 위에 플러스니까 올라가. 그러다가 3에서 다시 미분계수 0 돼야 돼. 그리고 다시 감소해. 감소해. 이게 fx의 그래프.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증간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증간표를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유추하지 않더라도, 아,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럼 원래 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로 바로 그릴 수 있다고. 증간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극소가 될 거고, 극대가 될 거야. 다시 이퀄 f'x가 이때는 0이 된다라는 거. 이때도 는 0이 된다, f 프라임 x가.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네, 그러면 우리 극값 구하려면요. 극소값, 극대값 구하는 게 극값을 구하는 건데, 자, 지금 봐봐. f1, f3. 자, 얘가 극소값, 얘가 극대값. 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여기서 fx 뭐예요? 마이너스, 자, f1이 극소고, 극대는 f3이야. 자, 1 넣읍시다. 어디에는 1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 음. 플러스 6, 플러스 플러스 8, 6, 마이너스 9, 플러스 3.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3.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극소값. 자, 극대값은요?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있죠? 날아가겠네. 마이너스 27이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잠깐 계산 잘못했나? 잘못했죠. 3을 넣어야 되지. 네, 자,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6 곱하기 339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4 그리고 여기 플러스 54 그냥 사라지고 답은 플러스 3이겠네. 최대값 3 여기까지 됐습니까? 최대값이 아니지. 극대값 3 극소값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습니까? 즉, 이 값이 뭐라는 거야? 극대값, 극소값, 이 값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극대값, 극값인데 얘도 극값이고 얘도 극값인데 얘는 극 뭐야? 극소값이고 이래서 극소값이고 이때 값 뭐예요? 마이너스 1이 자, 그리고 얘는요? 3이, 극대값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어,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좀 더 이 그래프 좀 살펴볼 건데 마지막 자, x가 1에서가 어쨌든 극소였고 3에서 어쨌든 극대였는데 이 1과 3에서는요, 결국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실근이면서 그때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요. 1을 기준으로 요 x값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또 바뀌는 거잖아. 맞아? 네, 자, x가 3에서 극대여서 극대인 거 알겠는데 x가 3에서 f'x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실근이고 얘를 기준으로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 네, 자, 지금 아까 했던 거 봐봐. 아까 했던 거 뭐였냐면 자, 아까 그래프 이렇게 됐었거든? 네,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자,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게 되는 실근이고 얘는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실근이야 얘도. 자, 그래서 얘가 이때가 사실 극소였던 거야. 다시 한번 말해줄게. 여기 3에서 f'x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니까 실근이고 자, 이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극소였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 fx를 우리가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도함수가 x축과 만나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야. 그럼 지나가면서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그래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바뀔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그러한 점이 극점이 되는구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그래프를 지낼 땐 극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에선 극소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뭐 3차 함수의 극값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고생했고,